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드디어 상의 기본 원형을 하겠는데, 그 중에서 여성복 상의 기본 원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성복 상의 원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오늘처럼 이렇게 다트가 있는 형태와 다트 없는 형태를 하겠는데, 우선 1강 다트 있는 원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즈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상동, 유상동, 이 상동 둘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아마추어로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하시는데 보면 가슴둘레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여놓고 볼게요. 이렇게 가슴둘레가 세 가지를 분류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상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상동이라는 거 얘기하는 게 가슴둘레예요. 가슴둘레는 남자 상동이나 여자 상동 똑같습니다. 가슴둘레에서 이 유방 부분을 뺀 가슴둘레, 이 체스트죠. 여기가 가슴둘레입니다. 체스트가. 그래서 이 유방 부분을 뺀 가슴둘레, 요 위쪽, 그 가슴 요 위쪽에서 되는 거예요. 위쪽에 겨드랑이를 해가지고 뺑 되는 것이 상동, 가슴둘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유방 위로 재는 거, 여기에 바스트죠. 이게 이제 여성분의 경우는 바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유상동. 그래서 내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탑바스트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복 강의할 때 내가 일반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쉽게 개념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스트, 탑바스트, 언더바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은. 자, 왜냐면은 자, 가슴둘레가 있고 이 젖가슴둘레가 있고 그다음 밑가슴둘레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밑가슴둘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 가슴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일반 기본 상의 할 때는 이 상동과 유상동, 이 두 가지 정도는 구분해야 된다. 또 뷰스티에나 내지는 속옷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이 밑에 이 여자 브래지어 하단선, 여기 밑가슴둘레까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상의 기본 원형에서는 상동과 유상동 두 가지를 구분해서 써야지 된다. 특히 진동을 설정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 이 강의뿐만 아니고 다른 유튜브 강의도 많이 보실 거예요. 보면은 잘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슴둘레에서 진동할 때 보면 대개 가슴둘레의 4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책에도 보면은 바스트의 4분의 1 이렇게 진동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 상동의 4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상동의 4분의 1을 하게 되면은 가슴 자체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몸은 과히 크지 않은데 이 가슴이 잘 발달돼서 가슴 자체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진동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옷 전체에 비해서 진동이 커지게 되면은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옷은. 또 가슴이 너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너무
또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구분해서 진동일 경우 진동을 줄 때는 상동, 내가 지금 말하는 상동은 이 유상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방 부분 제외한 이 갓을 위로 재는 상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동의 4분의 1이 진동이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80, 여기 보면 상동이 85, 그래서 상동 85에 4분의 1, 21.25가 이것이 진동이 되는 거예요. 이 진동을 가지고 이제 옷 복종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는데 기본 원형에서는 이대로 원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동, 유상동, 그 다음에 밑가슴둘레, 그 다음에 중동, 허리가 중동이에요. 허리둘레, 그 다음에 하동, 엉덩이. 요즘들은 이 말 잘 안 쓰니까 순수하게 한글말로 하면은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밑가슴둘레, 그 다음에 허리둘레, 그 다음에 엉덩이둘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용어로는 체스트 내지는 브레스트 그리고 바스트, 그 다음에 언더바스트, 그 다음에 웨스트.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바스트, 탑바스트, 언더바스트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넓이는 이렇게 됐을 때 어깨 넓이는 여기 어깨 커브 들어가는 어깨점에서 커브 들어가는 어깨점까지 해서 재는 것이 여기서부터 뒷목점을 해서 이쪽 어깨점까지 어깨점, 뒷목점, 어깨점까지 해서 재는 것이 어깨 넓이입니다. 이렇게 직선 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직선 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재는 겁니다. 물론 뭐 차이야 2mm 뭐 3mm 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기본이 그렇다는 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등품은 이쪽 겨드랑이 시작되는 1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등품입니다. 등품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지 된다. 왜? 팔이 움직일 때마다 이게 땡겨 나가겠죠. 이 부분 여유가 있어야지 옷이 편안한 옷이 된다. 여기가 땡기면 절대로 팔을 운전 못하는 옷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가 좁게 되면 두 팔을 앞으로 못 가기 때문에 운전을 못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서는. 그 다음 아픔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쪽에 겨드랑이 요선에 딱 맞게끔 요 겨드랑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로 아픔이 되는 거죠. 이 아픔.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100%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기성복을 하다 보면 통계를 많이 써요. 그래서 통계로 보면은 어깨 넓이보다 등품은 대부분이 3cm보다 3cm 정도가 적습니다. 어깨 넓이가 보다 3cm 정도가 적다. 등품은 대부분이 한쪽에서 1.5cm 정도씩 작다. 아픔은 대부분 보면은 등품보다 또 3cm가 적다. 대부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대부분 정체인 여성분들이 대부분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스트 포인트는 대부분이 이렇게 써요. B/P, B/B 있습니다. 자, 바스트 포인트. 자, 요건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부터 어깨점에서부터 유두점까지 내려오는 길이가 유장 그래요. 어깨점부터 유두점까지가 유장. 유두점과 유두점 사이 거리를 유폭 그렇게 합니다. 유장, 유폭. 그래서 유장이 25cm, 여기까지 25cm, 유폭이 9cm.
그 작업지에서 보면은 유장 25cm에 유폭 18cm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까지 18cm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까지는 9cm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회사나 헤드링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기를 여기서까지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절반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딱 보고서 알아서 느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또 한두 가지 이야기 한다면 가슴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지에서 보면은 우리가 작업지시를 꼭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언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동 이렇게 써 있는데 실은 가슴둘레도 보면 가슴둘레 이렇게 되면 가슴 이 전체 둘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둘레 해놓고 보면은 42.5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가슴둘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옷을 만들어놨을 때 이렇게 가슴 폭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상도 역시 마찬가지, 중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실에서 볼 때, 허리가 둘레 72cm인데 왜 36으로 써있지? 또 인치 작업하는 데서는, 가슴 둘레가 허리가 28인데 14로 써있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이거는 폭하고 둘레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허리도 허리 둘레 내지 허리 넓이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작업지에서 넘어오는 거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보면은 뭐 웨스트 와이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웨스트 라운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구분 안 하고 그냥 웨스트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분 안 하고 그냥 웨스트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사이즈 보고 이것이 Y든지 라운드인지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기 안 된 것이 하나 있네. 등 길이가 표기 안 됐네요. 자, 등 길이는 어디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목점에서부터 허리점까지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66호, 56, 55 이럴 경우에는 등 길이는 보통 37 정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등 길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등 길이가 38cm가 나와도 37cm 정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37cm 썼죠. 왜냐면은 등 길이가 약간 짧은 거는 보통 사람이 입어도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키가 조금 큰 사람이 키 큰 사람에게는 등 길이가 짧겠죠. 그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등 길이를 길게 잡았을 경우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입으면 등 길이가 축 늘어져 가지고 되게 배기 싫습니다. 그래서 기성복에서는 소매 길이나 바지 길이는 약간 길게 하는 게 유리하고 등 길이는 약간 짧게 해주는 게 유리하고 상의 기장도 약간 짧은 것이 유리하다. 기회로스를 좀 줄일 수가 있다. 왜냐면은 기회로스라는 것은 손님한테 줄여 드릴게요 했을 때 손님이 글쎄 줄여도 괜찮을까 하고 갸우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옷을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기회로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이즈로 설정하는 것이 기성복에서는 유리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 있는 패턴이 보이죠? 이 패턴들은 항상 하다시피 내가 요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3D 만들기 위해서 강의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패턴 한번 제가 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스킵을 하고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턴 기본 완성된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일단 스킵을 해놓고 자 쉽게 떠보겠습니다. 항상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지 할 때도 스커트 할 때도 그렇고 패턴 시작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이 시작합니다. 자, 등길이
37cm였죠. 37cm.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가는 선. 예. 이게 길이선입니다. 이렇게. 길이선. 또 꺼놓고 할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진동. 진동을 먼저 줄 거예요. 진동 아까 얘기했듯이 상동 갖고 준다고 했죠. 유상동 갖고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상동 갖고 주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상동이 표시가 안 돼 있고 유상동만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동과 유상동의 편차를 생각해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동과 유상동의 편차는 보통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슴둘레와 젖가슴둘레와 이 두께 차이는 보통 2cm 정도가 납니다. 2cm 정도가. 그리고 브래지어를 했을 때는 가슴을 좀 모아주기 때문에 2.5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온 브래지어들은 3cm가 나옵니다. 3cm 정도 편차가 나요. 가슴을 더 모아주기 때문에. 요즘들은 가슴을 딱 모아줘서 이쁘게 바래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유상동과 상동 편차를 2cm에서 2.5cm 되게 많이 줘서 했는데 요즘은 3cm 정도는 편차를 줘서 작업을 해야지 옷이 이뻐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상동이 없이 유상동만 있다 그러면서 3cm 빼서 하는 것이 좋아요. 자, 일단 85cm 상동을 잡아놨으니까 85cm 4분의 1이면은 21.25죠. 그래서 진동은 21.25다. 21.25. 쪽 4분의 바스트다. 입니다. 4분의 바스트. 그 다음에 등끼리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진동 주는 거. 그 다음 가슴 둘레를 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슴 둘레를 줄 때는 뭘로 주느냐? 유상동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진동 줄 때는 상동으로 주고 가슴 둘레 줄 때는 유상동으로 주는 겁니다. 유상동으로. 그래서 유상동으로 주니까 88cm면 4분의 1이면 21cm겠죠? 22cm겠죠? 그래서 22cm 여기서부터 22cm 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 여유분, 이거는 옷이 뭐 어떤 스타일 상관없이 모든 옷에 무조건 1cm 기본 여유분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패턴상에서 여유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cm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22 플러스 1cm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자, 왜 1cm인지 조금 이따 보면 알게 돼요. 그 다음 뒷목을 줄 거예요. 뒷목 넓이는 가슴둘레, 여기 역시 유상동이 아닌 가슴둘레예요. 85cm 말하는 거예요. 자, 얘 12분의 1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12분의 1 7.08입니다. 85cm 나누기 12 하면 7.08 70mm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7cm만 하겠습니다. 7cm.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위로 32분의 B, 32분의 바스트 얘기요. 거기는 2.658이에요. 2.65 이렇게 2.65입니다. 그래서 여기 꼭 기억해 주세요. 12분의 B
12분의 바스트, 32분의 바스트, 블러스트.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10cm. 이거는 고정 치수예요. 이건 고정 치수 개념입니다. 이거는 내가 수년간 연구하면서 우리 동양인에게는 이 편차가 제일 좋다라는 거를 알아냈고 그걸 여러분들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통과해서 선을 이렇게 여유있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점을 통과해서 이 선에 맞도록 하면서 어깨 넓이 설정을 해줍니다. 어깨가 아까 38cm 였었죠. 그래서 이 점부터 여기까지 38cm니까 몇 cm가 되겠어요? 19cm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cm. 19cm가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여기까지 19cm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표시합니다. 이렇게 놓고 그 선에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 어깨선이죠. 이걸 왜 그리느냐? 등품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등품이 지금 35cm가 나와 있어요. 35cm 절반이면은 17.5cm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평행선 17.5cm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등품을 알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 등품을 모르면은 어깨선에서 돼요? 1.5cm를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올려가지고 동영상 다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시작해서 진행 들어갈게요. 자, 해서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거의 17.5 맞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정한 그 선, 이 선과 이 선에 대해서 여기 선과 여기 선에 대한 중심점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이렇게 중심점. 자, 이제는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선을 연결할 거예요. 곡선을 연결하는데, 자, 일단 CAD에서 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쪽 포인트 맞춰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자, 어떻게 그리면 이 선을 잘 나오게 펴주시면 될까?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기 좋게 공식을 만들어 드린다면은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 선 하나 놓고 여기를 2등분을 하고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긋고 선부터 이 선까지 긋은 다음에 여기를 2등분하고 이것도 역시 2등분하고 그리고서 요 2등분선 두 개를 통과하면서 이 2등분 선거를 이렇게 놓고 그 2등분 선에 가장 근접하게 요 2등분 점 있죠. 점에 가장 근접하게 딱 맞진 않아도 되세요.
가장 근접하면서 선 자체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요 정도면 선이 딱 좋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뒷목선 접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먼저 푸던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3등분, 3등분, 3등분. 3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의 공식을 제가 적용할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등분 해서 점을 찍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손 패턴에서도 이렇게 아직 초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려놓고 곡선자를 넣고 이렇게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제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앞뒤 곡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중 언제 봐서 제 앞뒤 곡선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뒷판에 아몰과 네크라인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뒷중심선입니다. 뒷중심선 그릴 때, 자, 이 점을 절반을 나눠서만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mm 정도만 살짝 나온 평행선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2mm 정도만 이렇게 그냥 그려줍니다. 그려놓고 여기서는 몇 cm 들어가냐면 2cm 들어가세요. 2cm. 그리고 여기서 2mm 나온 선과 원래 목점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곡선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곡선자 쓰면 여기서부터 곡선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곡선자가 곡선이 여기 많지 않고 이쪽 곡선이 많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자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쪽 곡선이 많으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게 되면 한 방에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감은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 하나 더 표시하세요. 얼마 표시하느냐? 여기 이렇게 8mm가 될 정도 되는 거네요. 여기를 5mm에서 8mm 정도, 5mm에서 1cm 그 사이에서 선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정도를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는 요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자분들 여기 등선 나오는 선 있죠? 이 선 나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 선과 모양이 비슷하다. 등곡선과 비슷하다. 즉 척추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등을 만져보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친구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서 이런 정도 곡선이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마음으로 느끼고 그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옆선은 2cm 그래서 여기 직선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절반 하나 찍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진동 길이 뺀 길이 요 길이보다 올라가줘야 돼요.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보다 2.5cm 정도 올라가줍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기 쉽게 여기 보면 15.25죠. 여기가 15.75죠. 15.75보다 2.5cm가 더 길면은 18.25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어려우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 선에 대해서 2.5cm를 더 올려서 평행선 하나 더 그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선 하나 딱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섬에서 양쪽을 각각 1.5cm씩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등판 요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앞판까지 한 다음에 자르면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것만 먼저 잘라보고 그리고 다음에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잘라봐야지 그래도 패턴 뜬 보람이 생기겠죠. 이렇게 뒷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원래 보조선 있던 거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있던 보조선입니다. 여기 절반점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앞판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